오케이. 이제 챕터 5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챕터 5는 Distributed Forces 라는 제목입니다. 야, 잘 보이네, 글자가. 오케이. 이번 챕터는 쉬어가는 챕터이긴 한데 그렇다고 쉽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뭔가 이제 다음 챕터를 이야기하기 위한 준비하는 챕터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 정력학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뭐 센트로이드 같은 거를 구하는 챕터인데 이 센트로이드를 어떻게 구하면 될지 뭐 이런 걸 좀 주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물론 뭐 또 다른 문제들도 많이 풉니다. 자, 우리 1장에서 얘기했을 때 concentrated force가 있고 distributed force가 이 세상에는 존재한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지금까지 풀었었던 문제들 생각해봐요. 뭐 이러한 물체가 있을 때 이렇게 뭐 전달되는 힘이 distributed 된 형태로 문제가 주어졌었나요? 아니죠? 딱 어떠한 유일한 힘 형태로 물체를 밀거나 당기거나 심지어 물체에 작용되는 그 무게도 이 무게 중심을 우리가 구하고 난 다음에 해당 무게 중심에서 total weight가 작용한다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왔었죠. 즉,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진 않아요. 실제 상황에서는 concentrated force가 아니라 물체 무게도 다 분배가 되어 있고 작용되는 힘들도 다 이제 분배가 된 어떤 면적 형태로 힘이 작용되는 건데 우리는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concentrated force로 바꿔서 문제 푸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디어한 케이스라고 얘기했었죠. 아이디어 케이스. 그래서 이번에는 뭘 이야기할 거냐면요. 실제 힘이 디스트리뷰티드 된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게 어떤 형태가 있는지 그리고 디스트리뷰티드 된 형태를 가지고 힘평형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디스트리뷰티드 포스를 컨센트레이티드 포스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로 할 얘기는 distributed force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보면 예를 들어 자동차 타이어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Contact force between car tires and ground. 자, 자동차 타이어랑 우리 지면이랑 이 컨택되는 이 포스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 타이어가 지면에 의해 그 자중에 의해서 타이어 자체가 이렇게 쭉 눌러지겠죠. 타이어라고 하면 쭉 눌러지겠지. 그러면 이게 절대 한 점에서 이 지면과 컨택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거는. 당연히 이제 변형이 일어나니까 뭔가 이 디스트리뷰티드 형태로 힘을 전달하게 되는 건데 이럴 때 우리가 이 힘 전달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어떠한 굉장히 단단한 볼과 이러한 서페이스가 있는데 이것도 자세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 볼 자체가 완전히 싱글 포인트에서 서페이스랑 만날 수가 없어요. 사실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어떠한 면적 형태로 굉장히 작긴 작지만
굉장히 작긴 작지만 작은 면적 형태로 만난다 라는 거고, 우리가 지금 핀 커넥션 같은 거, 멤버에서 존재하는 멤버 포스랑 핀 커넥션 리액션 포스 같은 것들도 어떠한 싱글 컨택 포인트로 우리는 해석을 해왔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핀 커넥션 같은 경우도 이 핀 에어리어에 대해서 디스트리뷰트 된 형태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사실상. 그리고 C라는 멤버 포스도 이것도 면적에 대해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형태로 우리는 사실은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로 뭉쳐서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디스트리뷰티드 형태를 우리 보면 총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라인 디스트리뷰션이 있고요. 이거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라인 디스트리뷰션이 있고, 두 번째는 area 디스트리뷰션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볼륨 디스트리뷰션이 있어요. 라인 디스트리뷰션은요, 우리 어떠한 거대한 물체를 긴 줄에 매달라가지고 지지하고 있다 라고 하면, 이 긴 줄에 적용되는 힘이 라인에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라인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용어 그대로 distributed along 라인에 대해서 힘이 분배가 되어 있는 경우 라인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하고요. 예를 들어 continuous vertical load of supporting cable, 케이블에 적용되는 수직 방향의 힘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단위가 미터가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막 문제 풀 때 문제 컨디션에서 힘은 단위 길이당 매스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샘플 프로블럼에서 주어진 적이 있었죠. 그런 게 이제 distributed force, distributed weight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area distribution. 요거는 뭐죠? 그림처럼 어떠한 지지면이 있는데 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댐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이 물이 댐을 밀고 있어요. 이럴 때 이 면적에 대해서 힘을 누르고 있는 거니까 area distribution이 되고, distributed over the area가 되는 경우고요. 그래서 요거 단위는 면적이니까 그 힘을 미터 제곱으로 나누는 거죠. 좀 요거고, 요게 파스칼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파스칼이라는 단위가 뉴턴을 미터 제곱으로 나눈 게 바로 파스칼이 되죠. pressure or stress 같은 경우가 되고, 세 번째 볼륨 디스트리뷰션은 body force 혹은 이렇게 뭔가 어떤 캔틸레버 빔 형태로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 자중에 의한 그 영향을 알고 싶을 때 우리는 볼륨 디스트리뷰션, 그 그래비테이셔널 포스에 의해서 작용되는 거니까 볼륨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볼륨 디스트리뷰션은 당연히 볼륨이니까 뉴턴을 미터 세제곱으로 나눈 거네.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distributed force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 라는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 다음 개념으로 우리는 center of mass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center of mass. 첫 번째로 우리 총 세 가지를 배울 건데 center of gravity 배울 거고요. center of mass 배울 거고요. center of volume 배울 거예요. 뭐가 다르냐? 그림 있으려나? 없네. 만약에 이 같은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으면 center of mass랑 center of weight, gravity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mass에다가 gravitational 영향을 곱해줘서 weight로 만든 후에 이 weight의 중심점을 찾아내는 게 center of gravity고요. 그리고 이 density, 그러니까 어떤 물체의 density가 동일하다고 하면 center of volume과 center of weight, center of mass는 다 똑같아요. 굉장히 이상적인 경우가 되겠죠. 이 gravity는 이렇게 지구상에서 존재할 때는 일단 다 같다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density는 사실상 이 동일한 물체가 많이 없죠. 그래서 center of volume은 center of mass랑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정역학 문제를 풀 때는 대부분 다 같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density가 다른 물체를 푸는 거는 또 다른 학문입니다. Okay, anyway. 자, 이제 우리 먼저 뭐 해볼 거냐면 center of gravity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center of gravity. 자, 미안해요. 자, 이렇게 중력이 작용하는 조건 하에서 O점을 기준으로요. 모멘트 평형이라고 해야 되나? O점을 기준으로 이 물체가 작용하는 모멘트 효과를 계산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요거 계산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각각의 미소분의 weight에다가 x, O점에서의 이 미소분의 weight까지의 거리를 구한 게 각각 미소분에 의한 모멘트, O점에 대한 모멘트가 되는데 요거를 인테그레이션 시킨 게 바로 이 전체의 이펙트, 모멘트 이펙트를 계산하는 거죠. 근데 요거 사실상 우리 알고 있는 게 이 전체의 무게 중심에서의까지의 거리와 그리고 전체 무게의 토탈 매스를 곱한 그 영향이 같죠. 그쵸? 요건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칙이죠. 법칙. Principle of Moment의 법칙이죠. 그래서 이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구해낼 수 있어요. X축의 Center of Gravity Point는 우리가 인테그랄 x dw를 w, weight, total weight로 나누게 되면 우리가 center of gravity를 구할 수 있겠구나. 또한 y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겠구나. 요 두 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나요? 3차원으로 좀 확장을 하면 그렇게까지 확장할 수 있겠네요. 요거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Center of Gravity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고 Center of Mass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Center of Mass. 자, 만약에요. Gravitational Force가 constant, 그러니까 일정하다, gravity가 constant하다 라고 하면 걱정할 거 없이 Center of Gravity는 Center of Mass랑 똑같아요. 그럼 뭐 왜냐? weight랑 mass는 gravity를 곱하냐 안 곱하냐의 딱 그 차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게 mg라는 조건에서 dw는 g m 되고 원래는 여기 이게 미분을 한 건데 그러면 이제 dgm 원래 이렇게 돼야겠죠. 그치 이게 w에 대해서 미분한 거고 mg m과 g가 둘 다 변수라고 variable이라고 얘기하면 g에 대해 g가 constant일 때라 dm 플러스 dgm 되는데 요게 우리가 g가 constant일 경우 요게 0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dw는 gdm
G가 constant가 되기 때문에 center of gravity랑 center of mass가 같아진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수학적으로 이런 거예요. 물리학적으로도 그냥 뭐 중력이 일정하면 당연히 mass랑 weight의 center는 같겠죠. 그래서 계산하는 것도 오늘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전체적으로 벡터 폼으로 표시해보면 R은 뭐 벡터가 될 거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이거 벡터 폼으로 표시하는 거고, 여기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PPT 그림에서 우측에 있는 이 그림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center of mass. 오케이. 자, 이제 다음으로 이야기할 거는 center of volume 혹은 centroid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지워버리겠다. 같은 말이에요. center of volume과 centroid는 같은 말이에요. 자, 지금 뭐라고 했었죠? If density is constant, then COM은 COG는 centroid. 이렇게 된다. 오케이? 왜 그러느냐? 개념적으로는 이해하고 있을 거고, 뭐 수학적으로도 한 번 더 표시하면 mass라는 게 우리 density 곱하기 볼륨으로 표기되는 건 알 거고요. 그것도 양쪽을 이제 미분을 취하게 되면 이렇게 될 텐데, 이때 density가 constant이면 이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만족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쭉 앞에서 배웠었던 식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정리 한 번 더 하고 싶은 거는 벡터 오브 센트로이드 벡터 폼이다. 이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거 막 어려운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배울 center of mass, center of volume, center of mass, center of weight, centroid의 개념에 대해서 좀 이제 상세하게 이야기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5.3번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센트로이드라는 개념이 사실 좀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정역학에서 우리가 배울 때에는 센트로이드랑 센터 오브 매스, 센터 오브 볼륨, 센터 오브 웨이트 다 똑같은 위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비테이셔널 그래비티가 일정하고 그 다음에 덴시티가 일정한 조건을 항상 정역학에서는 다룹니다. 만약 그런 조건이 아니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역학은 기본적으로 이 조건 준 조건 자체가 이게 일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독특한 형태에 대해서 이 센트로이드를 어떻게 구할지를 앞으로 쭉쭉쭉쭉 풀어나갈 거예요. Centroid of line area and volume. 그리고 1번 line. 자, 그림 보세요. 그림에서 좌측에 있는 이 그림 참고하세요. 자,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이렇게 어떤 줄이 있어요. 어떤 노끈 같은 게, 뭐 튼튼한 노끈 같은 게 있다고 했을 때 이 라인의 센트로이드가 어디 있는지를 구하는 공식을 지금 만들어낼 텐데,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이 라인의 매스를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이 라인에서의 매스는 M은 density 곱하기 이 라인의 area 곱하기 전체의 길이겠죠? 그쵸? 여러분 다 알 거니까. 그래서요, 뭐 이거는 사실 정리하는 게 더 편할 텐데,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 라인에 대한 센트로이드를 구하려고 할 때는 우리 매스가 density 곱하기 area 곱하기 L이기 때문에 이 L이 변화하는 거예요. L의 길이가 중요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각각에 대한 센트로이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차피 density랑 area는 일정하잖아요. 그리고 L의 길이가 또 길다 뭐 짧다 이게 라인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센트로이드 라인의 센트로이드를 구할 때는 L에 대한 텀만 계산해주면 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에어리아는 어떻게 될까? 에어리아 케이스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 PPT에 있는 우측에 있는 그림 보세요. 우측에 있는 건 에어리아죠. 에어리아는 라인만 보면 안 되겠네. 왜냐하면 에어리아는 라인으로 미소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단위 면적으로 나눠야겠네요. DA로 나눠야지만 그 구성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mass는 람다 thickness 에어리아가 되는데 이 DM의 구성 요소를 보면 DA가 되는 거죠. 즉
density 일정하잖아요. 에어리어는. thickness도 일정해요. 근데 에어리어가 얼마나 넓으냐, 좁으냐, 이걸로 다 이제 에어리어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변이가 이거 A 값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센트로이드를 구하려고 하면 이 식을 따라서 구하면 됩니다. 오케이. 3번 볼륨. 자, 볼륨을 볼게요. 있을 건데 없네. 넘겨줄게요. 자, 볼륨의 경우도 비슷한데 우리 볼륨을 생각해보면 density는 일정하다고 했었죠? 대신 볼륨이 변하는 거예요. 요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죠. 그러면 볼륨에 대한 센트로이드는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식이 그대로 적용이 되면 된다. 오케이. 자, 이제 우리 샘플 프로블럼 5.1 풀어볼 텐데 5.1 풀기 전에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이 위에 그림을 보세요. 이게 이제 에어리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에어리어에 대한 센트로이드를 구해라 라는 문제가 주어져요. 그러면 결국 우리 이 문제를 풀려면 예를 들어 x축에 대한 센트로이드를 구하려고 하면 a분의 인테그랄 x da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da라는 거를 수학적으로 정의해줘야 되는데 이 da를 우리가 에어리어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보는 거, 우측에 있는 것처럼 dx, dy라는 이 미소분을 da,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에어리어의 최종 미소분으로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크게 그 l이라는 어떠한 변수에다가 dy를 곱한 텀을 da로 잡을 수도 있어요. 요거는 내가 잡고자 하는 마음대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틀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좌측의 경우와 우측의 경우를 보면요. 좌측의 경우는 우리가 지금 데리버티브 텀이 y, 즉 y축에 대한 데리버티브 텀만 존재해요. 그러면 이거를 인테그랄 할 거면 싱글 인테그랄, 원 인테그랄만 하면 되는 거예요. y축에 대해서만 인테그레이션 해주면 되는데 우측의 경우에는 x축과 y축 둘 다에 대해서 인테그레이션을 해줘야 되겠죠. 결국 이제 인테그레이션 da를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인테그레이션 da, 인테그레이션 dx, dy니까 요거는 이제 xy축에 대해서 더블 인테그레이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계산량이 많아져요. 그래서 좌측 da를 어떻게 잡을 거냐,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좌측, 우측보다는 좌측, 즉 인테그레이션의 수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잡는 거를 추천한다 라는 겁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볼륨 dv를 우리가 어떻게 잡을 거냐 라는 건데 우측과 같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dx, dy, dg로 잡아버리면요 인테그레이션을 3번 해야 돼요. 진짜 복잡해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러한 디스크 형태를 우리가 dv 미소산을 잡아버리면 이 파이 r 제곱 dy라는 거를 dv로 삼을 수가 있겠죠. 이 디스크 형태로. 그러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y 텀에 대해서만 인테그레이션을 해주면 되는 굉장히 우측에 비해서 계산량이 확 줄어들 수 있는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트로이드를 구할 때
이게 진짜 중요해요. 계산량을 줄일 수 있는 미소분을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continuity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곧 샘플 프로블럼 5-1부터 쭉 풀어 나갈 텐데, 이 5-1부터 바로 나올 텐데, continuity도 굉장히 중요해요. 인테그레이션을 할 때, 중간에 끊기는 구간이 없도록 이 변수를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요게 이제 dx, dy로 da를 잡는 게 좋지 않고 하나의 어떠한 라인 형태로 dy를 잡는 게 좋다라고 앞에서 얘기했는데, 요것도 이제 dy를 가지고 l 곱하기 dy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l 곱하기 dx를 할 수도 있겠죠. 그치? 이렇게 da를 잡을 수 있는 방향이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을 텐데, 자, 좌측과 우측 중에서 뭐가 더 좋으냐? 결론적으로는 좌측이 좋아요. 왜냐하면 dy 텀을 가지고 인테그레이션을 해보면 시작이 0부터 해서 y2까지 인테그레이션을 그냥 한 번에 할 수 있겠죠. 근데 우측과 같은 경우에는 dx가 0부터 x1 지점까지는 어떠한 형태의 하나의 폼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 x1 이후로부터는 뭔가 이 밑에 점이 이 밑에 직선이었던 게 변화가 있죠. 요게 이제 이중적분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즉 아래처럼 0부터 x1까지의 이 da가 다르고 x1부터 x2까지의 da의 그 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중적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 이제 da를 잡거나 dv를 잡을 때 싱글 인테그레이션, 컨티뉴어스한 인테그레이션이 될 수 있도록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게 두 번째 하고 싶은 말이고, 세 번째, discard high order term. 자,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정력학은요, 저기 로켓을 뭐 저기 명왕성까지 날리는 그런 학문이 아닙니다. 우리 뭐 굉장히 정력학은 쿨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discarding high order term, 굉장히 high order term들은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에 이러한 형태의 면적에 대해서 센트로이드를 구하고 싶다. 그래서 da를 계산하고자 하는데 할 수 있는 방향은 이 길이 y, 높이 y에다가 dx를 곱해주면 되는데, y dx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 dx가 아무리 작더라도 어떻게 이 dx 텀만큼 해주면 그만큼 이제 다음 dx 이후에서의 y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요만큼 이 삼각형 형태가 그냥 그냥 y dx만 고려하게 되면, 여기 지금 빨간색 제가 요 마우스로 표시하고 있는 이 빨간색 형태의 삼각형을 고려할 수 없게 되죠. 정확히는 2분의 1 dx dy만큼의 텀을 고려할 수가 없게 되는 건데, 이런 거 정력학에서는 그냥 쿨하게 날립니다. 요거 고려해봤자 사실 결과가 크게 안 달라져요. 고려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크게 안 달라져요. 요거 우리가 만약에 로켓 만들어가지고 저기 달나라까지 보낸다 라고 하면 요거 고려해야겠지만, 그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뭐 그냥 다리가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요 정도인데, 요거는 뭐 100N에 걸리냐 101N에 걸리냐 102N에 걸리냐 요거에 의해서 무너질 게 안 무너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요만큼 차이는요 그냥 무시합니다. 요게 정력학이에요. 자, 네 번째, choice of coordinate. choice of coordinate는 무엇이냐? 우리 coordinate라고 알죠? x, y 축으로 이 모든 좌표계를 표시할 것이냐, 아니면 r세타 형태로 폴라 coordinate를 쓸 거냐. 요 두 개의 차이점 뭔지 알죠? 요게 요러한 형태는 우리 XY축으로 코오디네이트를 잡는 게 더, 카르테시안 스페이스에서 코오디네이트를 잡는 게 더 효율적으로 센트로이드를 구할 수 있는 형태고, 요거는 딱 누가 봐도 반원이 아니라 이거는 뭐지? 호 맞나? 부채꼴, 그래, 부채꼴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폴라 코오디네이트를 잡는 게 r세타 텀으로 잡는 게 훨씬 더 편하게 풀릴 수 있다 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 5번도 있죠. 그렇죠. 5번,
centroid coordinate of the element. 이건 무슨 말이냐? 이거는 제가 뒤에서 샘플 프로블럼을 풀면서 얘기해 줄게요. 이거는 조금 더 고급적인 스킬인데요. 각각의 미소분의 센트로이드를 활용을 해서 전체 센트로이드를 구하면 더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문제 풀면서 얘기해 줄게요. 자, 이제 우리 샘플 프로블럼 5.1을 직접 풀어볼 겁니다. 자, 조금 헷갈릴 거예요. 처음에는 뭐 하는지도 잘 모를 거고. 자, 뭐라 적혀있죠? Centroid of a circular arc. Locate the centroid of a circular arc as shown in the figure. 그림과 같이 생긴 이 원호의 센트로이드를 구해봐라 라는 거네요. 자, 이게 면적이 아니라 라인입니다. 요거 기억해야 되고, 오케이, 우리가 또 기억하고 가야 되는 거는, 보자, 이게 시메트릭이죠. X축 방향으로 좌우 대칭이니까 Y축의 센트로이드는 0이겠구나. 요거 알면 되고요. 결국 X축의 센트로이드만 구하면 다 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는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식 생각해봐요. 앞에서 어떤 식 가져오면 되죠? 자, 요 조건이죠. 지금 centroid of the line이죠. centroid of the line 조건 뭐였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x 가 r분의 요거였죠. 요식 활용할 거예요, 우리 지금. 자, 그리고 지금 있는 조건들 좀 적어보면 symmetric 하기 때문에 y반은 0이고,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이 DL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라는 거예요. 이거를 자세히 보면 결국 원점을 기준으로 원호죠, 원호. 즉, 폴라 코어디네이트이 카르테시안 코어디네이트보다 더 표현하기 쉬운 형태예요. 그러면 우리는 L이라는 거를 R세타라고 폴라 코어디네이트로 표현하는 게 낫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DL이라는 거를 RD세타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R은 컨스턴트죠. 원래는 이거죠. 이거 R은 컨스턴트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고, 오케이. 세타가 변이가 되는 거고, 오케이. 그러면 X는 어떻게 하면 되냐? X도 폴라 코오디네이트로 시원하면 되죠. X는 R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활용해야 되는 이 맨 위의 식이 어떻게 바뀌겠냐? X바는 L이 뭐죠? R D 세타. 인데 아니지. R 세타다. R 세타는 지금 R 세타가 알파지, 알파. 아니, 잠깐만. 세타가 결국 2알파죠. 그렇기 때문에 2알파 R. 요게 이제 R 세타죠. 그렇죠? L이 R 세타니까 세타가 결국 2알파로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적었고, 그리고 위에는 인테그레이션인데
뭐냐? x 대신에 r 코사인 세타 들어갈 거고, 그리고 dl 대신에 r d 세타인데, 오케이, d 세타, 세타 텀에 대해서 적분할 건데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마이너스 알파부터 알파까지죠. 오케이? 요거 이해돼야 돼요. 요거 적분해보면 알파분의 r sin 알파. 오케이, 이게 x축에 대한 센트로이드 이렇게 구했습니다. 알겠나요?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돼요. 요거 보세요. 요거 보면 이제 r d 세타가 결국 저기에서 제가 표기한 dl이 되는 거고요. 그쵸? dl이 결국 r d 세타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표기한, 우리가 계산한 텀들이 여기에 다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sample problem 5.2를 이제 풀어볼 거예요. sample problem 5.2. Determine the distance h bar from the base of a triangle of altitude h to the centroid of its area. 자, distance h bar를 결정해라. 일단 무슨 말이죠? 그리고 y축 방향의 센트로이드를 구해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구해야 될까? 자,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가야 됩니다. 오케이. 이거는 에어리아에 대한 이야기니까 방금 전에는 센트로이드 오브 더 라인이었고, 이건 센트로이드 오브 더 에어리아죠. 그러면 y바는 a분의 인테그랄 y dA가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이제 dA를 어떻게 구할까? 요거 고민해야 되는데, 이거는 x dy로 구하면 되겠네요. 그치? 그쵸? 그러면 이게 x라는 거를 어떠한 펑션, y에 대한 펑션으로 만들면 굳이 dx, dy 이렇게 두 번 인테그레이션 할 필요 없이 깔끔하게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오케이. 그리고 h바를 구해라고 했기 때문에, x에 대한 센트로이드는 구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렇게 생각하고 가봅시다. 그쵸? 요거고, 이제, a의 경우, x, dy가 되고, 그러면 x 어떻게 구할까?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도식 활용할 거예요. 닮음, 트라이앵글의 닮음을 활용할 거예요. 요거 쓰면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식을 쓸 거냐면 에어리아는 2분의 2h 로 계산이 된다 라는 식을 활용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요 첫 번째 이 이퀘이션에다가 지금 우리가 구한 이 조건들을 다 대입을 해보면요. 어떻게 되죠? 에어리아는 2분의 BH 되고 인테그랄 y 뭐죠? xdy인데 x가 요거 h-y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오케이 보자. y 곱하기 h-y 좌변으로 이항돼 있고 곱하기 h분의 b 곱하기 말보다는 dy지. dy가 되고 요거를 이제 0부터 h까지 인테그랄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요거 계산해 보면요. 3분의 h가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제 샘플 프로블럼 3.5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3으로 넘어갑니다. 자, 5.3 어떻게 풀까? Centroid of the area of circular sector. 자, circular sector의 centroid를 구해봐라고 하네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일단 x축 기준으로 시메트릭 하니까 y 바는 0이겠네. 바는 0. 오케이, 요거 하나 알겠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이제 새로운 거를 해볼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0점이라고 했을 때 DA로 나눠서 이거를 X축에 대해서 이렇게 적분을 한다 해서 센트로이드를 구한다고 했을 때 XC라는 용어 혹은 YC라는 용어를 앞으로 쓸 텐데요. 이 XC, YC라는 이 용어는 이 내가 잡은 DA 혹은 DV의 이 derivative of the area or volume의 센트로이드예요. 단위 면적의 센트로이드. 이것도 어떤 센트로이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센트로이드를 XC 혹은 XY, YC로 표현하겠다 라는 거고, 그런 걸 어디에 쓰냐면요. 지금 쓸 거예요. X바는 A분의 XC DA 뭐 다를 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앞으로 잡는 DA라는 녀석의 센트로이드를 결국 인테그레이션 해가지고 A로 나눠야지만 정확한 거잖아요. 요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솔루션을 보여줄 거예요, 이제. 오케이. 첫 번째 솔루션은요. 에어리아를 이렇게 빨간색 빗금으로 나눈 빨간색 색칠되어 있는 녀석으로 나눌 경우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먼저 보여줄 겁니다. 솔루션 1. 자, 이 경우 에어리아는 전체 에어리아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파이 r 제곱이 지금 이걸 원이라고 바라봤을 때 나오는 그 넓이고 여기에다가 2파이 분의 2알파 해준 게 지금 에어리아가 되는 거고 그리고 단위 면적 지금 우리가 잡은 이 DA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거냐 마찬가지로 2파이 분의 2알파에다가 곱하기 2파이 R0 D0 R0 D0는 여기 요거예요. R0는 여기 이 밴드에서의 맨 안쪽까지가 R0고 D0 만큼 여기 곱하기 요거 만큼 한 거예요. 요게 이제 에어리아가 되는 거죠. 물론 뭐 하이올드 텀이 잘못된 것도 있지만 하이올드 텀은 우리 그 영향은 무시한다고 정확하게 얘기했고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면요 알파 R 세타 D R 세타가 됩니다. 자 그리고 XC는 뭐가 되냐 우리 XC는요 우리 샘플 프로블럼 5.1에서 풀었었던 거 활용하면 돼요. XC 기억나죠? 센트로이드 아크 형태의 라인에 대해 센트로이드 구했었고 요게 값이 이거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X바는 요 위에 있는 요 식 활용해서 구할 거고 에어리아는 오케이 에어리아랑 이런 것도 다 대입해보면요 IR파 대입해서 정리해보면요 이렇게 나오고 이거를 계산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계산이 어려운 것보다는 이 컨셉 잡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도 풀 수 있거든요. 이게 솔루션 2예요. 지금 바로 풀어볼게요. 솔루션 1과 2의 차이는 내가 DA를 어떻게 잡느냐 요거 차이입니다. 뭐가 더 좋으냐 그냥 뭐 빨리 풀 수 있는 게 좋죠. 자 요거는 이제 에어리아는 어떻게 잡으면 되냐 에어리아는 R제곱 알파 위에서 계산했었던 그거예요. 그 다음에 DA는 우리 어떻게 잡으면 되느냐 삼각형 형태로 잡은 거예요. 지금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D 세타 삼각형이라고 보고 지금 계산한 겁니다. R 두 번 들어갔지. 미안해요. R D 세타지. 여기 높이가 되고 여기 밑변 되는 거라서 2분의 1 R제곱 D 세타가 되는 거고 그쵸? XC는 3분의 2 R 요게 일반적으로 삼각형 그 삼각형 형태의 센트로이드가 우리 높이 기준으로 높이를 H라고 했을 때 3분의 1 H에서 발생하죠. 여기 이제 HC가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죠. 그리고 여기가 X 0점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X를 측정하는 거고 그러면 이게 3분의 2X가 되는 겁니다. 3분의 2R이 되는 거죠. 3분의 2R이 나오는 것까지는 알 거고 그리고 XC라고 했으니까 그 X축 방향의 센트로이드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요식에다가 하나씩 다 대입해보면 돼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 여기다가 곱하기 R 코사인 세타. 이건 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나요?